많이 기다리셨는데요. 마지막 발표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동산을 부회장이시면서 경상북도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정빈진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우리 국립안동대학교 교수님들과 이런 자리 한다는 자체가 참 소중한 인연입니다. 어찌 제가 이렇게 장시간 정말 이렇게 교수님들과 자리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많은 시민들을 만나지만은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오늘 제가 참 혹독한 이 참 검정 고시를 거치는구나 하는 이런 어떤 부담감도 가집니다. 잘 아시지만 앞에 세 분은 대한민국 교육계의 아주 석학분들이 이렇게 주제 발표를 하셨고, 저는 어쩌면 생활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다소 교육과는 좀 거리가 없는, 좀 비전문가적인 이런 사람으로서 이 발표 순서도 어찌 또 마지막에 이렇다 보니까 모든 부분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에서 좀 편하게 저는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요.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제목을 안동시와 안동대학교 동반 성장 발전 방안이라는 이 주제를 삼았습니다. 두 손을 맞잡은 악수하는 모습을 보면은 아마 여기 계신 교수님들도 아마 희망, 그죠? 어떤 우리의 미래가 아마 보이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자, 그렇습니다. 앞에 많은 분들도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과연 지금의 시대에서 우리 안동시와 안동대학교가 함께 동반할 수 있을까? 동반해야 되는가? 라는 이런 어떤 문제점을, 의문을 먼저 이렇게 제기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안동대학이 없었다면 오늘의 우리 안동시의 현 주소는 어땠을까? 라는 이런 저는 이 숙제를 먼저 이렇게 던져봤습니다. 그리고 또 어쩌면 우리 안동대학교의 현안은 어떤 것인지, 과연 지금까지 정말로 국립대학답게 타 대학과 서로 어깨를 나누면서 그 경쟁에서 줄기차게 시대에 적응하면서 살아왔는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태만하면서 퇴보를 했는지, 또 우리가 한 식구로서 오늘 한번 짚어보는 이런 부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한 예로 이 실수는 없었나라는 이 부분을 우리 총장님도 계시지만은 제가 생활 정치를 하면서 이 2010년에 아마 제가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때 같은 교대에서 국립대로 이렇게 바뀌어진 여러 개 대학 중에 2010년도에 이 간호과 약대를 이 학생수 1대1 어떤 학생수 비율로 해서 그때 아마 교육부에 신청을 했을 때 신청한 여러 대학은 다 설립인가를 받은 걸로, 과연 그때 우리 안동대학이 이런 어떤 신청에 정말 우리 교수님들의 지혜가 모아졌는지, 또 그런 생각을 했었는 건지, 과연 그게 그 시대는 필요가 없었던 건지, 지금 와서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우리 그러면서 우리 간호과는 잘 아시죠? 2013년이죠. 간호과는 3년 뒤에 우리 안동대학이 간호과를 신설을 합니다. 잘 아시죠? 그때 비록 간호과는 신설을 했지만은 상당한 1.5대 1의 학생 수를 줄이면서 간호과를 아마 우리가 승인을 받은 걸로, 3년 사이에 1대 1의 비율을 우리는 놓쳤던, 그러면서 1.5대 1의 학생 수를 줄여가면서 간호과를 어렵게 우리가 유치했던 이런 지난 과거도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안동시 행정도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싶은 것은요, 얼마 전의 일입니다. 곤충 생육 종자센터입니다. 이게 우리 농림식품부 중장기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한 수백억이 되는 이런 사업에서 우리 예천도 종자센터를 신청을 했어요. 우리 안동은 요청을 했지만 어떤 이유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곳에서 신청을 해서 결국 선정된 곳은 충북입니다.
곤충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예천을 중심으로 한 우리 경상북도 북부 지역이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죠? 또 우리는 곤충의 메카라고 우리는 인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곤충생육종자센터 이 부분이 다시 우리가 충북으로 갔을 때 과연 이게 참 선택과 집중이 맞아 들어가느냐, 우리가 여기서 적절한 대응을 했느냐, 꼭 충북으로 갈 수밖에 없었느냐, 이것도 우리 안동시 행정으로 한번 짚어보고 싶었고요. 이 차제 저도 몰랐습니다. 우리 안동대학의 김용균 교수님하고 정철희 교수님이 곤충학 박사님이 이 안에 계셔요. 과연 이 두 교수님을 정말 활용을 해서 제안 공모를 했다라면 정말로 이 결과는 또 어떻게 되었을지, 과연 이 어떤 우리 학교에 이 분의 플랜을 이용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서 저는 충북으로 간 이후에는 아마 정답은 아니지만은 이러한 부분들, 서로가 연기하지 않는, 동방성장하지 않는, 행정과 학이 서로 이렇게 네트워크하지 않는 이런 데서 일어나는 우리의 손해가 이런 어떤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도표에서 보다시피요, 2018년 현재 우리 고등학교 졸업 인구가 61만입니다. 그런데 대학 입학 희망이 51만입니다. 그런데 대학 입학 정원은 대한민국의 51만입니다. 지금은 거의 같은 동일로 가죠. 그러면 20년, 21, 22, 2023년에 가면은 대학을 입학하는 희망자가 39만 8천 명입니다. 우리 안동대학부터해서 지금의 대학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정원을 줄이겠습니까? 이 2018년 정원이 그대로 간다면은 불과 4, 5년 뒤가 되면은 10만 명 이상의 학생이 부족한 현상. 그럴 때 우리가 안동대학이 국립이라고 하지만은 과연 이런 어떤 생존에서 과연 지금의 우리 안주에서 우리가 이 생존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저는 위기감도 한번 이렇게 불러봅니다. 또 다른 부분으로 우리가 비교를 하면요, 이 부분들은 다 아시죠? 교수님들 다 같은 조건입니다. 출발은 교대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립대로 이렇게 교명이 바뀐 6개 우리나라의 대학의 사례입니다. 이 노표가 안동대학이죠. 참 죄송하지만 같은 조건에서 교대에서 국립대로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 현실을 한번 봐보시면은 어느 대학과도 우리 안동대학이 비교가 저는 되지 않는다. 총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한 식구니까. 너무나 비교를 하면은 많은 부분에서 뒤처져 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대학 측도 지금은 교수님들과 뜻을 모아서 지금 현실을 우리는 직파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도표를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또 그렇지. 안동대학 현황, 이거는 뭐 한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만은 7개 단과대학에서 우리 4개 우리 대학원, 이런 어떤 현실로 우리가 보아질 때, 이 2017년 3월 9일 안동 MBC 뉴스를 제가 다시 리플레이를 해서 들어봤습니다. 그 역시 우리 총장이 계시지만은 우리 안동대학도 구조개혁에 작년에 벌써 시동을 걸었던 이 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술체육대학과 생활과학대학을 폐지하고 가칭생명과학대학, 이게 이제 특성화대학으로 해서 아마 신도청 부지를 겨냥한 이런 어떤 구조개혁으로 보아집니다. 이런 어떤 구조개혁의 시동을 걸어서 뉴스를 타고 또 많은 지금의 이 어려운 대학 현실을 타파하기 위한 우리 안동대학의 구조조정을 볼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과연 이 구조조정으로 우리 이 어떤 위기에 우리 대학 미래를 우리가 타파할 수 있겠느냐. 이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동대학은 영원히 미래가 있느냐, 이대로 갈 때 우리 안동대학은 존속하겠느냐 라는 이런 어떤 의구심도 저는 한번 이렇게 살펴봅니다. 아까 총장님 인사 말에서
2주기 대학평가를 지금 곧 이렇게 준비하는 걸로 아마 또 여기에 대비해서 아마 구조개혁을 2017년도에 진행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중하위권 지방대 5년 뒤에 과연 생존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불투명이라는 것이 모든 언론을 통해서 지금 집중 조명되고 있는 이 사실도 우리가 도와질 때 과연 우리 안동대학이 중하위권 지방대에 속하지 않는 것인지 여기에 속하고 있는 것인지 속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 오늘 이런 어떤 소중한 자리에서 우리 교수님들 한번 대내인은 되짚어보는 한번 각오를 가지는 이런 시간도 가져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안동대하고 항상 우리 안동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 안동시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도표를 한번 보시면은 우리 안동요 급속형 축소도시로 벌써 전략이 되었습니다. 급속형 축소도시를 굳이 해석을 한다라면은 이유 없이 아무런 준비가 없는데 인구는 급격하게 줄어들었어. 대체할 수 없는 이걸 급속형 축소도시라고 저는 감히 저 나름의 해석을 합니다.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안동이 벌써 이 축소도시로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략된 이 사례들을 보면요 현실적으로 나타나요. 지난 9월 한 달 만에요 우리 안동 인구는 357명이 줄었습니다. 1개월 만에.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는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9달입니다. 9개월 만에 3028명이 줄었어요. 이 역시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거 어쩌면은 안동시 재정에 타격을 받을 정도로 이 정도로 줄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그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우리는 시민의 수가 줄어들어가고 있는 절박한 현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또 더 줄었습니다. 연도별로 도표를 보시면 알죠. 2014년도에는 16만 7천에서 15년은 늘었어요. 그 다음 16년에 줍니다. 17년에 줍니다. 18년에 저는 예상하는데 또다시 여기서 더 줄어들 것이다. 과연 이거는 우리가 인구를 주는 것으로 끝날 것인지 인구가 줄면서 여기 따른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문화 분야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부작용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이 도표를 한번 같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까 앞에 우리 교수회장님도 제안을 하셨고 우리 권대찬 교수께서도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교수회장님은 우리 안동대를 미래의 명문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경북의 거점대학으로 키워야 된다라는 교수회장님의 아까 발표를 제가 들었고요. 권기찬 교수께서는 경도대와 통로안을 제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쩌다가 포인트를 우리 안동대학이 살기 위해서 미래 지방의 명문대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경북을 대표하는 거점대학으로 성장해야 된다. 그 길이 미래의 영원한 우리 어떤 교육 현실을 볼 때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 안동대학이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나라 현재 거점대학 현황입니다. 전북에도 있죠. 충북이 있죠. 전북, 충북이 우리 경북과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면적 면에는 그렇고 인구면 그렇게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서 우리 경북과 비교할 때는 크지 않다. 제주는 어쩌면은 제주의 어떤 특별시라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감안을 하더라도 또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부산의 부산대학이 거점대학입니다. 또 부산 쪽에 울산과 경남의 경산대학이 또 거점대학으로 지금 선정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북대도 거점대학이 있고 충북대도 거점대학이 있어요. 충남대도 있고 그러면 우리는 교육부의 논리로는 그러면 경북대가 있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펼 수 있겠죠. 이름은 경북대지 경북대는 대구의 소재 대학입니다. 우리 경상북도와는 저는 그래서 아무런 무관한 학교가 경북대학입니다. 이름이 고유명사가 경북대학이지.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서울대를 뺀 9개 포함한 10개
우리 대한민국의 거점 국립대학교 안에 과연 우리 안동대학이 들어가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도청도 옮겨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타 지역 사례를 볼 때도 전북, 충남, 충북, 경남, 부산, 경남 두 개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면접면이나 이런 생활구조면이나 교육구조면으로 볼 때 과연 우리 경상북도에 거점대학이 설립되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그럼 과연 우리 이렇게 경북대학이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거점대학으로 우리는 그냥 수용하고 그것이 맞다. 그렇게 하면 된다. 라는 이런 어떤 교수님들의 안주하는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이 부분을 저는 한번 우리가 되뇌이고 싶어서 오늘 이 목표를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거점대학에 제가 법령을 보니까 특별한 제약은 없습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어떤 뭐 정원이 얼마 돼야 된다, 어떻게 돼야 된다 이런 거는 없고요. 포괄적으로 도청 소재지의 대학, 그 어떤 지역별의 어떤 이 균형적인 어떤 이 학교를 찍어서 거점대학을 하는데요. 지금 규정은 없지만은 규칙은 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거점대학 중에요. 가장 적은 입학 정원이 충북대학교가 2,700여 명 정도 됩니다. 거점대학 10개 중에서. 그럼 우리 안동대학이 1,400여 명 되죠. 저는 제대로 단순 비교를 한 겁니다. 자, 우리 안동대학이 거점대학으로 가기 위해서 과연 기본 요건을 갖췄느냐, 우리대로의 기준이 서 있느냐, 이런 어떤 포인트에서 제가 이런 단순 수치를 비교를 했습니다. 거점대학 중에 가장 적은 입학 정원이 충청북도 충북대학의 2,700명입니다. 우리 안동대학이 한 1,400여 명 됩니다. 경도대학이 한 300여 명 됩니다. 그 다음 우리 금호공대가 몇 명 정도 되죠? 1,200 정도 되죠. 이 세 개 대학을 넘치면은 약 한 3,000여 명 정도의 입학 정원이 된다. 이게 단순 비교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은 기존 10개, 서울대를 빼는 게 맞겠죠? 기존 9개 거점대학과 이 금호공대와 경도대와 안동대를 통합했을 때 우리 경상북도의 안동대를 거점대학으로 지정해라고 우리 교육부에 요청을 했을 때 과연 교육부가 어떤 이유로 어떤 핑계로 안 된다고 부적격이라고 이런 반려를 할 수 있겠느냐. 어려움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최소한의 기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안동대와 1차적인 경도대 통합도 맞습니다. 저는 더 나아가서 금호공대와의 세계 대학의 통합을 이뤄야 된다. 모르겠습니다만 금호공대가 국립이지만은 그 금호공대들 지금 뭐 그렇게 자유롭고 당당하고 나 혼자만의 대학으로 그렇게 힘차게 우리 교육 현실을 해치고 나가겠습니까? 금호공대 역시 저는 볼 때 안동대학보다 더 국립대학이지만 더 위기가, 더 어쩌면 미래가 불투명한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진 것이 금호공대일 것이다. 이래서 저는 우리 경상북도의 세계 대학을 훔쳐서 기존 우리나라의 거점대학의 최소 기준 요건을 갖춘 이런 어떤 기반 우리가 인프라를 구성을 하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미래 10년, 20년, 더 나아가서는 50년, 100년 미래에 정말로 우리 안동대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명실상부한 그야말로 지역 거점대학으로 꿋꿋하게 자리 잡는 그런 어떤 미래의 국립대학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는 감히 거점대학으로 우리가 꿈을 꾸고 거기에 우리가 포인트 맞추어서 앞으로 힘을 모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어떤 취지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찾아보니까 거점대학이라는 거는 역시 권역별에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가장 우수한 서울대를 뺀 9개 국립대학을 지금 우리 현실을 이제 이렇게 나타낸 거고요. 그리고 이 보니까 지방 이 거점대학이라는 이 용어가 법률적인 행정적인 용어가 총장이 아니래요. 총장협의회에서 거점대라고 이렇게 불러서 이 공식 명칭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거점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잘 압니다. 우리 교육부에서도 특별히 거점대학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고 키우는 이런 교육 현실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거점대학이라고 제가 이 별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어쩌면은 우리 입학생 수도 이제는 현격하게 줄어들어가고 또 지방소멸, 인구소멸, 갈수록 지방은 죽어가고 있고 거기에 예외할 수 없는 것이 또 교육 계라는 이런 여러 가지 좋지 않는 어려운 힘든 부분에 처해 있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절망적이지는 않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 아직 늦지 않았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요. 교수님들 잘 아실 겁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국공립대 네트워크 현황을 다 한번 보셨겠죠. 저도 오늘 여기 오기 위해서 이걸 한번 훑어봤습니다. 보니까 역시 문재인 정부도 지역 거점 국립대를 명문대로 육성하는 네트워크 계획안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앞으로 대학은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키우겠다. 라는 이런 어떤 문재인 정부의 교육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국공립대를 이 가칭 한국대학이라고 이렇게 또 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거점 대학 간의 강의, 교수, 학생 교류, 또 뭐 선발 제도, 학위제 이런 것도 이제는 크게는 우리나라 전체 거점 대학을 일명 한국대학이라는 한 대학으로 이름하여 서로 학교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고 거점 대학 간의 한 덩이처럼 오면서 교수와 학생과 모든 게 공유하면서 서로 이동, 서로 그죠 이렇게 하는 이런 어떤 이 네트워크가 문재인 정부의 이 네트워크를 볼 때는 저는 볼 때 더 한층 우리 안동대는 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교육 정책에 우리가 발맞추더라도 어쩌면은 우리는 거점대학이라는 또 거점대학을 가야 되는 이런 부분에는 아마도 저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더 절반한 게 거점대학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말씀을 하면서 잘 아시죠? 긍정이 있으면 부정이 있듯이 특히 이렇게 되니까 사립대는 조금 지금 위축이 되죠. 거점대학, 국립대 위주로 가다 보면은 사립대의 지원은 줄 것이다. 또 앞으로 사립대 위주의 정원 감축이 올 수도 있다라는 사립대 쪽에 또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코가 석자니까 우리는 국립대입니다. 안동대학이. 이래서 사립의 걱정은 우선 뒤로 차치하고 우리가 처한 우리 국립대 어떤 이런 현황을 볼 때는 그렇잖아요. 재도약의 기회는 왔다. 그 다음 국립대 공통 의견입니다. 수도권과 사립대 중심대학 서열이 회수가 된다. 하는 이런 어떤 희망적인 우리 교육 미래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가 이런 어떤 준비를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거점 대학 준비를 하는 것이 오직 뭐 대학교 총장이 혼자만 하는 또 교수 몇 분이 하는 이런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나와는 관계없는 것은 아니고 모든 안동대학의 전 교수님들 또 전 교직원 또 전 학생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늦어도 출발은 절반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게 공감이 된다면은 정말로 가칭 통합추진위원회라는 이런 것을 구성을 해서 이제는 밖으로 소리를 내고 안동 시민들과 뜻을 맞추고 그렇잖아요. 이 지역의 소리를 이제는 전달하는 이런 어떤 협의 구성체를 만들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런 어떤 우리 안동시와 함께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의 추진위원회 구성안을 감히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요. 이런 부분들은 뭐 굳이 중요하진 않죠. 각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너와 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안동대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동대가 살아야 안동이 살고 안동이 살아야 북부지역이 살고 신도청이 사는 이거는 너무나 명확한 어떤 이런 사실이기 때문에 같이 살기 위해서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제 안동대를 대학 자체만의 일로 치부할 수 없는 이런 어떤 절박한 현실에 왔다. 이런 이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2차 구조 이 개혁에서 특성화 대학 설립을 1차 구조 개혁에서 안동대학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이 아마 농생명 가칭과학대학 또 이 부분이 다시 나가면 신도청 부지 여기 아마 26,100평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예천초 여기입니다. 이게 이름은 특성화 대학 부지입니다. 이 이름이요. 원명이 특성화 대학 부지입니다. 신도청 안에.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맞아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 안동대학 1차 구조 개혁이
농생명과학대학. 이게 특성화대학 아니겠어요? 그리고 신도청도 그냥 대학 부지가 아니에요. 특성화 대학 부지입니다. 이런 어떤 부분과 이런 맥을 같이 할 때 우리는 어떤 시기적으로도 맞아 들어간다. 그래서 감히 굳이 저는 여기에만 우리가 매달릴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이 우리에게 여의치 않을 때는 제2의 암도 있고 제3, 제4의 암도 있고 우리는 많은 대안들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지가 여의치가 않다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뭐 철도 역사 부지도 이제는 2년 뒤가 되면은 옮겨집니다. 또 부풀리겠어요? 74단 부지. 제가 토론을 해서 많은 반응을 정말 받았습니다. 무조건 74단은 개발이 됩니다. 지금도 늦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10년 전에 이 사단 부지는 벌써 개발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10년, 최소한 10년의 후송세월을 보냈다. 거기가 40만 1000평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지 쪽도 우리가 앞으로 통합추진위원회나 안동대에서 그죠? 싱크탱크에 좋은 안들이 나올 때 이런 어떤 그 안에 따르는 면적이나 위치나 방향성이나 안동대학의 미래 계획이나 이런 모든 부분을 우리가 견주어 봐서 이 어떤 그죠? 사단 부지에도 예를 들어 우리 안동대학교 캠퍼스가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철도 부지에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신도청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정말 그야말로 싱크탱크의 이 교육 안에서 많은 생각안, 중장기적인 미래 전략 계획들은 여기서 나오는 게 맞습니다. 아무리 우리 안동시 공무원이 한들 그래도 저는 여기에 생각과는 차이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서로 보완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는 그런 어떤 싱크탱크의 제안서가 나오고 안동시는 행정 지원을 하면서 서로 앞장서서 일을 풀어주는 이런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할 때 그렇게 우리 미래에는 부정적이지 않고 그렇고 되지 말라는 이게 불법이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가 제안을 드리면서 이게 비교가 조금 어울리지 않습니다만은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언론 통해서 다 보셨죠. 전 세계적으로 분단된 국가에서 가장 강한 법은 국방법입니다. 그렇잖아요. 분단 국가에서 제일 강한 우리 민의 목소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국방 정책입니다. 군의 정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단 국가니까. 성주 사드가 배치될 때 5만도 안 되는 성주 국민들 한 달간의 뜻을 모으고 성주의 목소리를 냈을 때 어쨌든 성산포대 사드는 국방정책에서 밀려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아, 이제는 민주화되고 선진화되면서 민의 힘, 정말 국민의 힘, 이 목소리가 이제는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좌우한다. 또 이제는 시민의 목소리가 있을 때 모든 우리는 우리의 요구를 달성할 수 있다. 정말 몇 명의 어떤 구성원의 아무리 좋은 생각 같지 않아도 그래도 중앙정부의 소리는 메아리로 들릴 것이다. 이런 어떤 조금 어울리지 않지만은 성주의 사례를 들어보면서요. 저는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거점 대학으로 가든 어떤 예천에 통합을 하든 오늘 여기에 제안은 정답은 없습니다. 많은 우리가 심포지엄을 하면서 제안을 하는 것이고 이런 제안이 밑바탕이 돼서 여기 계시는 석학분들의 좋은 생각들이 플러스 알파 돼서 최적안을 찾아내는 이게 정답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총장님 감히 우리가 앞으로 거점대학을 가거나 우리 안동대학이 변신을 해도 이거는 교육계의 문제일 것이다. 안동대학 너희들만의 일이니까 너희들이 풀어라는 이러한 저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모든 부분에 작지만 우리 시민들이 함께 서명하고 동조하고 함께 목소리 내면은 저는 그 성과, 그 결과는 엄청난 우리에게는 좋은 결과로 우리가 도출될 수 있다. 이 선진화 시대에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시민의 목소리가 커질 때 뭐든지 다 이루어진다는 이런 것을 보아왔고 또 어찌나 불법이나 정말 너무 지역이익적인 이런 부분들은 통하지 않더라도 조금 전에 제가 짧은 상식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안동대학이 거점대학 되지만은 거기 있습니까? 그리고 타 시도와 비교도 했지요. 우리 경상북도의 현실로 볼 때는 필요하지요. 도청은 이 지역으로 왔지요. 거점대학의 기본 설립 요건은 도청 소재지라는 전제하에서 거점대학을 지정을 했지요. 경북대학은 이름만 경북이지 어쨌든 대구의 대학입니다.
그러나 경북을 배포하는 우리 대학은 없다. 그리고 충북대도 충남대도 전남도 다 있어. 그럼 우리는 왜 없어야 되느냐? 도청도 없다. 모든 조건 갖췄다. 단지 부족하다면은 입학 정원이 걸릴 수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세계 대학을 치면은 기존 거점대학 모든 충족 요건을 우리 안동대학이 갖출 수 있다. 그래서 그 중심은 우리 안동대학이다.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안동도 같이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어떤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많이 가서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안동 그렇습니다. 우리 대학만에 제가 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안동시가요. 이 안동대학이 별개의 행정이 아닙니다. 안동시가 살기 위해서는 학교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는 감히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안동대학교로 안동대학에 오는 모든 학생에게는 1차적으로는 우리가 보금자리 주택 이뤄봐야 또 아니면은 전세 임대주택. 사실 우리 안동에 원룸이 텅텅 비었습니다. 집 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비었으니까 너들 집주인 너들의 문제지. 그렇게 난 보지 않습니다. 이게 안동의 사회적인 문제로 앞으로 대두가 됩니다. 이게 안동시 행정이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해결을 어떻게 하면 집을 부숩니까?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보금자리 주택 아니나 전세 임대 주택의 어떤 이 정책을 펴서 그렇잖아요. 보금자리는 우리가 안동시가 임대하는 것이고, 그죠? 전세 임대는 안동시가 사서, 이래서 이 부분을 안동대학에 또 안동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반값 아파트로 지원을 하자. 이게 안동시의 저는 지원 정책으로 기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모든 부분 장학금이라든가, 우리 지금 보면요, 수도권으로 가는 대학에만 우리가 장학금을 줘요. 그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안동대학에 들어오는 어제 일정한 조건을 갖춘 그런 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줘야 됩니다. 주고, 이거는 뭐 법률적인 문제입니다만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장학금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인센티브라든가, 그죠? 어떤 가산점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의 숙제가 아니고 바로바로 이제는 행정이 직접 TF팀을 만들든지 해서 적극 붙어서 바로 실행 들어가는, 이제는 연구하고 생각하고 내년에 보자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당장 이제는 필요하면 실행을 해야 된다. 이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감히 세 가지, 우리 살기 위해서 세 가지를 우리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 교수님들께 이런 저희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좀 전에 참 긴 시간 말씀드렸지요. 살기 위해서는 우리 경상북도 유일의 지방 교점대학으로 우리 안동대학은 반드시 선정이 되는데 우리 모든 시민들과 힘을 모으는 것이 나는 첫 번째 제안이다. 두 번째로는 그렇습니다. 지역의 우리 안동의 먹거리 뿐만 아니고 모든 어떤 발전 전략 이런 어떤 부분들은 정말 그야말로 우리 국립 안동대가 공동연구를 우리 안동대가 앞장서서 그야말로 R&D 이런 것은 또 우리 대학이 안동시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시하는 이런 어떤 역할도 우리는 세 가지 방향성 중에 한 가지가 아닌가 이런 또 제시를 하고요. 나머지는 정말 이게 너무나 포괄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이런 어떤 뭐 반값 아파트란가 장학금이란 모든 기반 여건 오늘 다 나열할 수 없어요. 안동시 행정이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들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한 정책들을 펼 때 그야말로 우리 대학생이 창업하고 공부하기 좋은 행정 시스템을 도입하는, 그래서 안동시의 적극적인 제가 어떤 이런 활동을 요구하는 이런 겁니다. 은대기 앞에 주름 잡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아빠 제발 대학교 가서 말만 해라. 아니요. 어제요. 그리고 너무 많은 교육을 인터넷에 가서 많이 아는 척을 하지 마라. 이분들은 박사 전문 석학들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주름 잡다 보면 절단난다. 우리 아들이 그래서 이걸 마지막에 이었습니다. 교수님들 제가 참 두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저의 어떤 장점이라고 감히 저 자신을 평가한다면은 이런 어떤 전문 분야에 제가 이 학식을 갖춘 사람이 아닙니다. 한 20년 지방 정치하면서 어쩌면은 생활 정치, 그죠? 그 다음 뭐 민생 정치, 아니면 소통 정치, 이런 부분에는 누구보다 저는 강점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교수님들은 제가 뭐 좀 부족하고 두서가 없습니다만은 오늘 이런 거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의 가장 좋은 합의점을 도출하는 건 뭡니까? 하나보다는 둘보다는 셋보다는 넷보다는 여러 명의 아이디어를 하나로 모아서 합의 도출하는 그 안이 가장 최적의 안이라고 합니다. 비록 교육계는 저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교수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 교수님들의 생각 아이디어를 받아서 합치를 한다면 얼마나 좋은 안들이 도출되겠습니까? 교수님들 부족하지만 앞으로 저가 괜찮으면 저희 후원자 자문위원이 좀 되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